네, 그러면 저희가 이어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분이 계속해서 네네. 이분이야말로 양파예요. 뭐가 네.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네, 김민석 총리 후보자인데요. 네네. 저 처음에는 이제 돈 문제 나왔다가 음. 두 번째는 자식 의혹 문제가 나왔다가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또 사인간 채무 문제가 나왔다가 네. 또 이번엔 또 뭐 오늘 아침에 보니까 모친 빌라까지 나와서 부동산, 네. 그러니까 부동산까지. 이게 지금 어디까지 나올지 이제 분간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네네. 이분이 이제 해명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기자들이 묻는 말에도 해명을 못할 정도로 지금 엄청난 지금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는 하다 안 되니까 네. 이제 자기 부인이 너무 이제 힘들게 했다, 가족들을 힘들게 한다 이러면서 대국민 동정 여론에 호소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네. 근데 하나씩 좀 짚어보면 일단 네. 개인 채무와 정치 자금에 대해서 이슈가 되는 포인트를 좀 찝으면서 우리가 얘기를 좀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치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제가 일단은 어제 이거에 관련해서 제가 또 쇼츠를 하나 찍었었는데 그 네네. 내용을 한번 읊어봐 드릴게요. 네. 일단은 그 수입과 그 문제에서만 읊어 드릴게요. 제가 먼저 수입은 최근 5년간 공식적으로 드러난 이제 수입과 지출만 두고 따져보면요. 먼저 수입이 약 6억 5천만 원으로 국회의원 세비 등으로 이제 신고된 금액이고요. 지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및 추징금 납부 금액이 약 6억 2천만 원, 네.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약 2억 3천만 원, 교회 헌금 등 기부금이 약 2억 원입니다. 근데 여기에 자녀 유학비는 집계되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만 해도 이제 마이너스 4억 원입니다. 자, 끝난 게 아니고요. 2020년도에 0원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이미 마이너스 5억 8천에서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5년 기준 약 2억 1천만 원으로 재산은 총 8억 원 늘어난 셈입니다. 맞아요. 자, 그럼 정리해서 마이너스 4억 원의 재산 증가 8억 원까지. 네. 그러면 최소 12억 원의 이상의 자금이 어디서 났는가?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근데 김 후보자는 지인에게 1억 4천만 원가량 빌렸다고 했지만 그럼 여기서도 나머지 10억은 어디서 났냐 이거죠. 아직 여기까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지 않았다라고 제가 한번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치 자금을 이제 문제가 됐던 그분 측근들의 11명에게 네. 1천만 원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가장 거슬러 올라가면은 네. 강신성 씨라고 강신성 씨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렇죠. 부분이거든요. 이분이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후원회장도 했고 같이 또 이제 민주당을 만들어서 비례대표 1, 2번을 나누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정치 자금을 제공해서 불법이다는 것을 놨는데 네. 그 이후에 단절이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근데 지금까지도 사인간 채무로 해서 이분에게 거의 뭐 4천만 원 따로 빌리고 또 이분 지인들에게 1천만 원씩 같은 날 또 1억을 빌리고 네네. 이런 부분들이 드러났는 게 변제를 하지 않고 있다가 국무총리 후보자로 선정되고 난 뒤에 네. 급기야 대출받아서 이제 갚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치 자금이 아니냐, 사인간 채무가 아니고 그래서 정려했던 부분이 아니냐 해서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분은 여기에 대한 해명보다는 지난 시절로 거꾸로 올라갑니다. 자기가 서울시장 나와서 2억 원 SK한테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는데 그게 영수증 처리를 잘못했다고 그것을 가지고 자꾸 그 부분을 변제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였다고 덮다 보니까 의혹이 네. 지금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SK로부터 받은 돈이 실수였다. 네. 현금 처리를 잘못했다. 이 변명이 안 통하는 게 본인이 직접 쇼핑백에 받았습니다. 네. 쇼핑백에 맞아요. 당시엔 5만 원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5만 원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2억을 받으려면 어마어마한 부피의 쇼핑백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쇼핑백을 건네는 SK 임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수증 처리 안 되는 거 아시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지를 했다는 거예요. 영수증 처리가 안 되는 불법 정치 자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현금 쇼핑백을 받았는데 정치 검찰이 나를 표적 수사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네. 앵커님이 지금 계속 자금 출처와 지금 그 후원과 또는 상인간 채무와 정치 자금의 차이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서 간단합니다. 뭐냐? 차용증대로 지켜졌느냐 안 지켜졌느냐. 예를 들어서 5년을 기한으로 했는데 2년이 경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들은 그 어떤 이 회수 그러니까 원금 회수에 대한 압박을 가하지 않았다는 점 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미
이 김민석은 2번에 걸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실형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고 그다음에 7억 2천만 원의 지금 추징금을 받았습니다. 네네. 그때 판결문 안에 이게 나와요. 차용증은 허위다. 네. 왜냐하면 채권자들이 적극적으로 이거를 회수하는 움직임이 맞습니다. 없었기 때문이다. 근데 네. 지금도 똑같다는 겁니다. 음. 그래서 제가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한테 퀴즈를 냅니다. 네. 옛날 그 부지사였던 경기도 부지사였던 이화영과 네. 그다음에 김민석의 공통점. 돈 받았다. 네, 뇌물을 받았다. 뭐 그거를 조금 다시 표현하면 스폰서가 있다. 아, 음. 그러네. 이화영한테는 누구? 김성태. 쌍방울. 쌍방울. 김성태의 빨대 꽂아갖고 수십 년간을 네. 빨아먹은 게 네. 이화영입니다. 아니, 그렇죠. 그런데 지금 누가 김민석도 강신성이라는 강신성이라는 사업을 스폰서가 있었다. 수십 년 정말 네. 빨아먹습니다. 뭐 유학비, 뭐 그 맞습니다. 미국의 저기 하버드 케네디 스쿨 네. 공공정책개발대학원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거든요. 사실 하버드가 장사하는 거거든요. 그거. 네. 그 돈도 다 이 사람이 한 달에 450만 원. 그것도 이 가족들 생활비로 쓰라고 강신성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네. 또 두 번째 똑같은 운동권 686이죠. 한 대는 성대, 한 대는 서울대. 동시에 82학번, 81학번의 동시대의 운동권이었고 마지막으로는 뭐 뻔합니다만 후한무치하다. 그렇죠. 네. 네. 한쪽은 그대로 지금 저 사면해달라. 그런데 민주당 아까 이화영 얘기입니다. 네. 저 이재명이 사면을 해주냐 안 해주냐 이게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의혹이다 그러는데 이거 잘못된 표현이에요. 지금 이화영이 7년형을 받은 건 대북 송금 문제 아니거든요. 맞아요. 네, 요거 네, 포인트. 뇌물이죠. 뇌물. 예, 예. 6억이 다 뇌물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스폰서들 꽂아갖고 6억을 빨아 먹었고 나머지 1억 2천은 외환 송금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이제 재판이 열린다는 겁니다. 네네. 그런데 민주당과 이재명 무리들은 대북 송금 문제로 이거를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파렴치범을 이 미화시켜서 그렇죠. 사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타기를 한다라는 것도 같은 포인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화영은 이 돈 문제를 뭔가 자기가 정치 사범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 거고 네네네. 똑같아요. 지금 김민석 후보도 네. 똑같은 거죠. 예, 자기가 뭔가 뇌물이 아니고 정치 자금과 관련된 이슈가 있는 것을 네. 이걸 뭔가 정치적인 탄압을 받고 있는 그렇죠. 것 같다. 이렇게 네. 똑같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김민석 네. 씨가 지금 아까 예지다람쥐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결국 수입은 5억 원인데, 그러니까 그렇죠. 국회의원 되고 나서 1년에 1억씩 해가지고서 수입은 5억 원인데 지출은 12억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네. 이 7억이죠. 예, 7억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래서 그거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 사실은 우리 집에는 돈을 써도 마르지 않는 화수분이 있습니다라고 그렇죠. 할 수도 없고, 사실은 제가 재림예수라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떡 2개와 물고기 5마리로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할 수도 없으니까. 근데 그러면은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 회계 자료를 가져오라는, 회계 자료가 별거 아니고, 그렇죠. 그 자기 은행 잔고를 갖고 오면 될 거 맞아요. 아닙니까? 내 예, 예. 이자를 냈다든가 어디서 돈을 받았다든가 내 그런 건 낼 수 없으니까 지금 사람들한테 페이스북에 올린다는 내용이 굉장히 우리가 썸네일로 보여드린 것처럼 네. 동정을 구걸하고 있어요. 그렇죠. 왜 이렇게 나한테 가혹하게 하냐? 심지어 우리 마누라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지금 실비주까지 터졌다. 그래서 남편으로서 왜 나를 부끄럽게 만드냐 하는 글을 올렸길래 제가 참, 야, 정말 당신들이 지난 3년 동안 김건희 씨한테 했던, 김건희 씨가 제가 김건희 씨를 옹호하는 게 아니고요. 네. 얼마나 괴롭혔고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그렇죠. 스토커질을 했는데 이걸 갖고서는 자기가 당한 거를 갖고서는 무슨 아내 눈에 아내가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다고 나 너무 가혹하다고 정말 냉혹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보면은 저 숫자가 의혹이 생기면은 숫자에 대해서 설명만 하면 돼요. 설명만 하면 되는데 지금 뭐 실핏줄이 터졌다는 둥, 사내로서 부끄럽다는 둥. 자, 여기서 보면은 이 감정 호소를 여론으로 이제 무마하려는 태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대목에서 한 사람이 떠올라요. 누구죠?
바로 이제 지독한 아내 사랑꾼이었던 윤석열 그렇죠. 예? 대통령도 떠오릅니다. 자, 보면은요, 이 사랑이라는 거는 결국엔 사적인 영역인데, 이 공직자란 사람이 국민 앞에서, 설명하고 책임지는 자리이지, 뭐, 가족의 고통을 내세워서 동정을 구하는 자리입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이러한 감정 호소는 진실을 흐리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전략으로 비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앞으로 소위 공직자들은 사랑의 정치를 좀 사적으로만 하고, 공적으로는 투명성과 책임으로 좀 응답해 하는 모습을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붙이면 네. 현재처만 지금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전처까지 이용을 합니다. 어떻게 청문회 전처까지 소환하냐. 근데 이게 일부 먹혀요 또. 아니 이혼한 사람이 사생활인데. 그런데 안 나와도 됩니다. 전처 아나운서 안 나와도 됩니다. 네네. 대신 이것만 저기 언론에 공개하면 돼요. 뭐 아들 학비 보낸 거. 그렇지. 보낼 때 다 전처가 보냈다며. 네. 나는 유학비 안 보탰다며. 네. 그러면 전처는 소환하지 않아도 돼. 그렇죠. 안 만나고 싶어 우리도. 맞아요. 남의 사생활 안 들추고 싶어. 안 궁금해. 그냥 안 궁금해. 네. 그리고 딱 하나 그 전처가 보냈다는 입금 증명만 증명서, 하면 돼. 그렇죠. 통장만. 끝나. 네. 받아들여.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네. 김민석 후보의 전처를 궁금해하지 않는 여기는 뉴스 엔진 정답은 없다. 티키 타카 쇼입니다. 궁금하지 않아요. 노궁금. 안 궁금. 네. 그러면 우리가 결국 우리 김민석 씨가 이성으로 문제를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감정파리로 네, 맞아요. 국민들한테 이제 동정을 네. 구하는 건데 과연 이 여론이 저 국무총리 등용에 해결될 수 있을까? 그런데 또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게 이재명 대통령은 비행기 안에서 인터뷰할 때 네. 본인한테 직접 들었지만도 큰 문제가 없다더라. 그래서 뭐 청문회 때 충분히 두고 볼 만한 내용이다. 청문회에서 이렇게 뭐 생각을 하고 해명할 있던데. 거다. 어, 어.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런 점에는 또 어떻게 봐야 되겠죠? 일단 총리를 만약에 낙마시키면 네. 타격이 옵니다. 우리 그렇겠죠. 옛날 정부들 다 그랬잖아요. 응? DJ가 사실 초기에 지지율이 떨어졌던 게 처음에 장상 총리 내정했다가 네. 이화여대 총장 네. 내정했다가 낙마하고 네. 바로 매일경제 사주 네. 장모 회장을 또 내정했다가 또 낙마하고 이런 낙마 과정이 몇 번에 걸치면서 이루어지면서 네. 엄청나게 타격을 입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총리는 밀어붙일 겁니다. 지금 이미 민정수석 오광수를 한번 내쳐졌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은 사실 좀 음모론까지 포함하면 네. 내부에서 사실은 자른 거예요. 오광수는 주간 경향이 독종을 합니다. 그건 기획되지 않으면 못해요. 단독을. 그 얘기 많더라. 예. 경향신문이 계속 연달아 후속 기사를 내거든요. 맞아요. 특수통 잡겠다. 그 다음에 김병기 원내 총무는 MBC가 녹취록을 공개를 합니다. 네. 그건 역시 사실은 미리 준비하지 않았으면 타이밍 죽여요. 딱 냅니다. 그 다음에 이한주 국정기획원장은 네. 뉴스타파가 특종을 네, 네네, 합니다. 그렇지. 맞아요. 어마어마하게 30년을 딱 털어버려요. 맞습니다. 그런데 MBC와 뉴스타파와 경향은 기사를 제가 쭉 보니까 미리 준비하자면 아마 못 내는 기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부에서 사실은 지금 터뜨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외된 사람이 김민석이에요. 김민석은 경향, MBC, 뉴스타파 모두 다 입 딱 닫고 아니 뭐 이거 갖고 그래 이 분위기입니다. 이거 포인트다. 그러면 네. 이재명이 봐라 봐라 김민석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네. 중요한 것 또 한 가지입니다. 네네. 이게 우박이에요. 우박 우박이다? 하나는 유리창을 못 깹니다. 그러나 우박이 계속 지속적으로 엄청난 양으로 떨어지면 유리창 다 깨지거든요.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인사는 계속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지. 이게 누적이 되면서 네. 사실은 엄청난 지지율 하락으로 그렇죠. 돌아오는 거죠. 아니 그게 김건희예요. 제2의 김건희. 나는 맞네요. 김민석이 제2의 김건희라고 생각하고 우리 지금 평론가님이 되게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진짜로. 진짜 중요한 얘기. 왜냐하면 그런 얘기가 돌았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이제 인사를 까는 데서 그 이재명 측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많은 민주당 의원들과 그 많은 인사들이 그 안에서 암투가 굉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근데 그게 김민석만 제외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 요게 지금 증빙하는 거네요. 뉴스타파라던가 경향이라던가 이런 좌파 언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더 가까운 그쪽에서도 건들지 않고 있다. 아, 요거 포인트다. 자, 이거네. 결국은 청문회인데 네. 청문회에서 우리가 밝혀지면서 네. 국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여론이 많이 출렁되겠죠. 아, 그렇죠. 예. 결국 현 정부가 새로 생기면 대다수는 국민적인 여론도 새로운 정부가 탄생되면 분위기는 좀 도와줘야 된다. 이런 분위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과연 이 여론이 어떻게 청문회를 통해서 형성이 될 건지, 그렇죠. 국힘이 어떤 역할을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어떤 생각? 국민의힘에서 주진우 의원이 굉장히 네, 공격수로. 공격수로 나서서 매일 네, 그 김민석의 지금 이상한 재산 증식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예리하게 짚고 있으니까 민주당에서 어떤 사람이 주진우 의원 아들이 뭐 열 몇 살 때 그래. 7억 원 재산이 생겼다고 그러면서 이거를 야 너부터 뭐 이거 공개해라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주진우 의원이 그게 이제 조부가 증여를 했다. 네. 그 손자한테 증여한 거고 증여세를 다 냈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그때 예전에 조국 사태 때도 조국의 입시 비리가 완전 문제가 되니까 꼭 하는 얘기가 그럼 나경원은 하면서 그렇지. 예, 걔네 잘해요. 예, 그런 네. 식으로 나오는데 지금 주진우가 국무총리 후보가 아닙니다. 그 당시 나경원이 법무장관 후보가 아니었던 것처럼 네네. 우리는 지금 공직자 후보자의 청문회를 앞두고 지금 그 명확한 그 자료를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너희들도 똑같이 더럽지 않냐 하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지금 김민석 먼저 말씀. 청문회 전망을 하라 하시면 네. 사실 청문회에서 이겁니다. 지금 청문회가 김민석을 공략을 하려면 지금까지 드러난 것 이외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드러난 건 죄송합니다. 김민석이 뭔가를 보냈다 또는 김민석이 얼마를 벌었다는 자료가 공개되지 아니하면 사실 국민의힘이나 언론에서 이걸 더 추적을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내가 얼마를 네. 받았다, 얼마를 벌었다, 그게 관건이잖아요. 그렇죠. 쓴 건 많은데 네네. 그럼 얼마를 벌었다라는 걸 사실은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알잖아요. 스폰서에서 받은 거로 지금 추정이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뻔합니다. 청문회 날 오전 내내 국힘이 신상 발언을 할 겁니다. 뭐 맞습니다. 자유 발언을 할 겁니다. 맞습니다. 자료 내놔야죠. 그렇죠. 자료 왜 안 내놔요? 이제 곧 할 겁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걸로 이때만큼은 청문회 위원장이 마음껏 말씀하세요. 시간 네. 다 줘요. 네. 야당한테. 어. 야당한테. 왜? 어. 그러면서 시간 다 지나가는 아, 거거든요. 그러네. 그러면 그러네. 돌아가면서 국민의힘이 그럴 겁니다. 이 자료 왜 안 내요? 저 자료 왜 안 내요? 아, 그렇게 그러네. 발언하면서 두세 시간 금방 지나가요. 네. 오후에 시작되죠? 한 서너 시쯤에 또다시 시작됩니다. 근데 아까 자료 왜 안 냈어요? 근데 자료를 내야지만 이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네. 시간 안 내는 거 뻔하잖아요. 없는데 어떻게 내? 그렇죠. 그럼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네. 지나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아. 어떤 무엇이 아니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언론이 이걸 잡아내야 되는데 잡아내지 못해요. 새로운 맞습니다. 예. 그런데 핵심은 하나 있어요. 강신성을 잡아야 돼요. 아. 강신성. 이자는 사실 이자는 나왔어요. 이 사람은 네, 이 사람은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문제적 주인공이거든요. 네. 자, 처음 등장하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어떤 사건에서 이미 만났었습니다. 만났었다? 우리는 그냥 네. 버렸을 거예요. 어디에서 만났냐? 어디죠? 돈봉투 사건. 네. 송영길이 받은 돈봉투 사건에서 자금의 출처 중에 네. 강모 씨가 얼마를 모아서 건넸다. 그 강모 씨가 이 사람입니다. 아. 그 당시에 그렇구나. 강신성입니다. 네네. 이 사람은 사실 굉장히 문제적 주인공인 게 이기흥이라는 대한체육회장이 지금 물러났잖아요. 네. 네. 유승민이라는 탁구 선수가 지금 네. 대한체육회장을 네네. 합니다. 네. 이기흥의 뒷배는 누구? 민주당입니다. 음. 이번에 김혜경이 조계사 찾잖아요. 네. 조계사 저기 때
네. 그 유세 때 네. 조계사 찾아가서 총무원장 만나죠. 그 바로 옆에 서갖고 이기영이 떨어진 이기영이 계속 왜냐하면 조계사 신도 회장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 김혜경을 에스코트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네, 네. 그런 완전히 민주당 뒷배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지금도 대한체육회 부회장입니다. 이 강신성이라는 자는. 그리고 봅슬레이 연맹 회장이고, 그럼 다들 궁금해합니다. 돈은 어디서 벌었어? 그렇지. 어떻게 화수분이야? 그렇지. 맨날 어디에서 이렇게 돈이 계속 나와? 네네. 그런데 이 사람은 뭐 어떤 사업을 하냐면 환경 문제 있잖아요. 환경, 환경? 오염, 처리. 네. 이런 사업을 합니다. 이 사업은 그야말로 정치 권력과 유착되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는 지방 권력이나 그렇죠. 그렇지. 정치인들과 네네네. 그런데 이 차를 지금 언론들이 건드리지 않고 있어요. 사실은 이 사람을 제대로 캐면 이 관계가 또 다른 관계가 요게 포인트네요. 나올 수 있습니다. 와, 이거는 뉴스에서도 못 보던 네, 네. 네. 정말 뭐. 뉴스에도 못 보는 말 꼬였다. 네. 나도 흥분했다. 나 흥분했다. 청문회는 지금도 우리 네. 시청자분이 94개를 우리 국힘에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네. 꼴랑 2개 내놨다네. 네. 그러니까 근데 우리 줄게 이종건 없으니까. 평론가님 말씀대로 청문회가 과연 어떤 새로운 이슈가 터지느냐에 따라 그렇죠. 여론의 향방이 더 움직일 거다. 지금 다 오픈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국민이 적극적으로 어떤 우리가 개딸처럼 적극적으로 우리가 반론을 펴느냐에 따라 네. 달라질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보면서 지금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계속 내세우는 게 네. 자기가 SK 선거 자금을 받았을 때 정상적이라고 자꾸 옹호를 하거든요. 불법인데도 그러면서 자기는 검찰 탄압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힘들게 살았다는 것을 계속 검찰 탄압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청문회장에 가면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청문회장에 서면은 민주당의 의원들은 아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충성 경쟁을 하기 위해서 줄을 설 그렇죠. 겁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서 가장 많이 나올 얘기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검찰청 폐지고 검찰의 어떤 억울함을 김민석이가 억울했다. 그래서 검찰청은 폐지해야 된다라는 걸로 몰아가는 청문회가 김민석 총리 청문회가 아니고 검찰청 폐지 청문회가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한번 내다봤습니다. 그것도 자, 하나의 네. 전망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네. 여기까지 오늘 우리 김민석 국무총리 등용할 때까지 네. 네. 결정될 때까지 우리 뉴스 엔진은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 네네네. 또 다음 이 시간에 네네. 또 한 번 짚고 그 다음 시간에 또 짚고 그런 시간을 근데 가지겠습니다. 저 하나 궁금한 건 그 강모 음. 씨를 이번 인사청문회 때 증인으로 신청하거나 하지 않았죠? 이분의 지금 신청됐습니다. 신청은 됐어요? 그럼 그게 그렇습니다. 지금 채택이 됐어요? 아니 이제 그건 아직 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뭐 그래요? 참석하고 안 하고는 음. 그분에 네, 따라서 안 할 의사겠지만.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죠. 채택하더라도 음. 뭐 안 하면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뭐 할 방법은 없는 거죠. 근데 하여튼 요게 네.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평론가님의 그 평론에 여러분들 지금 또 감탄을 감탄을 네.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최고입니다. 월학사님, 그런 이종 평론이 나오기까지 제 질문 잘했다는 것은 좀 안 나옵니다.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런 평론을 실망입니다. 유도했는 사람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월학사님께서는 이종근 실장님 패널계 최고의 평론가입니다. 맞아요. 김선희님, 이종근 네. 평론가님 최고입니다. 야, 그리고 이 장첸 소리를 듣게 만들었다는 것은 앵커로서는 굉장히 아, 훌륭한 칭찬이다. 네. 그러니까 아니 지금 셀프로 칭찬하고 있는 거 약간 이재명 대통령과 비슷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장채님께서 우리 작가님 노란 옷이 너무 예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신경 써서 입고 왔습니다. 네. 작가님도 예쁘다. 네,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해주시는 걸 부탁드리면서 다음 얘기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다음 얘기 이어가기 전에 우리가 우픈 현실 웃고 갑시다 사진 하나 준비한 게 있거든요. 네네. 네네, 조금 지금 뭐 분위기를 조금 업시키고.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한번 띄워봐 주세요. 이거 뭐냐면 이거 예지사람님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제가 뭐 어제 아. 뭐 보다가 본 건데 네네. 자, 저기 보면은 방에 이름이 중요한 거 방제라고 하죠? 나 자, 사진도 뭐라고 써 웃겨. 있죠? 위드문수. 자, 누가 떠오르죠? 위드훈이 그 팬분들 있지 않습니까? 지지자 네네. 모임? 네. 그거를 이제 따라서 만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개설일이 4월 29일입니다. 지금 보면은 그 경선 후보가 이제 되기 전에 이제 저런 조직을 만든 것 같은데 웃긴 게 뭐냐면 아까 제가 다시 확인했는데
제가 어제 어제 이제 본 이제 그 내용인데 오늘은 들어가 보니까 참여자가 66명으로 한 명이 나갔다. 네. 그것도 포인트입니다. 아, 네네네. 그래요? 어제는 67명, 오늘은 66명. 네. 지금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냥 카톡 오픈 채팅방에 보면 김문수 치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웃기다. 저는 저 사진에 주목했습니다. 사진이 뭔가 어정쩡하지 않아요? 저 사진을 채택한 것도 하여튼 재밌다. 하여튼 네. 요번에 여론조사 때문에 미래의 보수의 지도자 여론조사 때문에 기스가 많이 가버렸습니다. 지금 보아 행쿵님께서 위드 문수보다 더 좋은 이름을 지금 추천해 주셨습니다. 위독 문수라고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진짜 궁금한 게 네네. 가로 안에 있는 그 조직 1. 조직 1. 1. 조직 시리즈입니까? 조직 2, 3, 4가 있습니까? 아니, 아까는 없었어요. 근데 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의도로 하지 않았나. 어. 근데 이제 1도 채워지지 않아서 2, 3이 없지 않았나. 전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봅니다. 미치겠다. 음. 좋습니다.